혼자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나?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저 사람 나한테 상처받았나? 이제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게 혼자서 계속 소설을 쓰는 습관을 갖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 표정에 따라서 아주 그냥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아요. 이 사회적 민감성이 조금 높고, 그다음에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편안하고 수용적인 그런 관계를 많이 못 맺어본 사람들은 더더욱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자존감이 아주 그냥 오락가락합니다. 내가 어떤 농담을 하거나 어떤 답변을 했을 때 상대방이 딱 정색하고 표정이 사라진다든지 말수가 적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 잠 못 자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 샤워할 때도 생각나, 잠잘 때 더 많이 생각나.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친한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실수한 걸까 막 물어봐도 딱히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듣죠. 자, 사람이요. 그렇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을 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비언어적 요소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슬프다고 다 찡그릴 것 같고 좋다고 다 웃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각자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 그 역사가 그 습관이 그 패턴이 다 다르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데 근데 남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웃긴데 정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상처받았어도 하하하하 하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대방의 표정 하나만 가지고 내가 뭘 실수했다, 선을 넘었다, 무례했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렵다는 거. 자, 상대방이 정색을 할 때는요.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 당황하면 정색해요. 생각해본 답변이 아니야. 예상 가능한 리액션이 아닌 게 나오면 약간 당황해서 정색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게 좀 많은 상태일 때 있죠. 이럴 땐 버퍼링이 좀 잘 걸리는 거예요. 티키타카 웃으면서 이렇게 핑퐁핑퐁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마음과 생각에 뭐가 가득 찼어 지금. 근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본인에게 이따만한 산이 있으면요. 대화를 하다가 잠깐 뜨문뜨문 약간 이 사람이 넋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말에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 뭐가 가득 차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뭐 내향인이나 좀 신중하거나 좀 조용한 성격일 경우에, 그리고 말 실수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답변이 빨리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체로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났거나 정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느린 거예요. 그냥 반응 속도가 느리고 무슨 대답을 할지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죠. 심지어는요, 사람이 너무 감동하거나 너무 설레이거나 너무 좋아도요, 약간 정색할 수 있어요. 저는요, 너무 감정의 폭이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표출을 해도 부족한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무 웃겨도 이거고요. 너무 감동해도 이거고요. 대체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잖아요. 오히려 저는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작은 것 같아, 그 대답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색하는 표정,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정막이 흐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받았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나한테 상처받고 내가 무례해서 정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내막을 봐야겠죠. 실제로 내가 말을 내뱉어 놓고도 좀 너무했나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심했으면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지인들이라면 알려줄 거예요. 그래, 그 말은 좀 그랬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죠. 나는 왜 그 포인트를 모르고 꼭 물어봐야만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 혼자서는 모르는 거죠?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그 사회성의 문제예요.
사회적 민감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지만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후천에 의해 학습되는 거예요. 부모에 의해 배우고 친구들과 또 주변 지인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자라나면서 특히 가정 안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상대방은 어떤 마음인가 보다, 이런 약간의 그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사회성이라 하거든요. 빨리 친해지고 막 아무한테나 막 밝게 인사 잘하고, 요거를 사회성이라고 조금 잘못 오해하시는데 요거는 사교성이고요. 사회성은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성이라 해요. 근데 요것이 후천에 의해 조금 발달을 못한 경우는 가정 내에서 좀 긍정적 소통이 부족했거나 또 친구들과 이렇게 막 즐겁게 이렇게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본 경험이 충분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터득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혼자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나? 그래서 다행히도 사회성은 후천에 의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어렵지만 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거를 직접 배워야 돼요. 여기까지는 가능한 농담이야.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소리야.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하면서 길러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꼬아 듣는 사람은 무조건 기분 나빠하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본인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자존감이 있고 데미지를 별로 안 입는 사람은 별 인신공격에 막 가스라이팅에 별 무례한 소리를 다 해도 그렇게 영향을 잘 안 받고 상처도 잘 안 받고 화도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색한 것이 실제로 화가 난 게 맞다고 해도 그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 고유의 콤플렉스와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 그 사람이 겪어온 경험과 어떤 특수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서 내가 야, 너 오늘 참 ABCD 하다라는 게 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재미있는 어떤 인사말이 될 수도 있고 다 개인 차이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춰줍니까? 식당에서도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입맛 따라 안 바뀌고 그냥 그 메뉴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상대방에게 메뉴에다 주문한 것도 아닌데 그걸 그대로 입맛에 맞춰서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나도 애초에 말조심을 좀 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는 걸 애초에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걱정도 좀 덜하게 될 텐데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성을 후천에 의해 학습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누군가는 넘어질 거고 상처도 받을 거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계속 겪으면서 이런 말은 조심해야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조절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맞다 그러면 사과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내가 그때 그 얘기한 거 말이야,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 내가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한 말인데 너한테는 좀 무례한 말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 미안해. 조심할게.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우따였습니다.